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22년 2월 6일) 고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이 이야기는 2005년도에 실제로 경험한 기이한 이야기인데요. 당시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었고 서울 금호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빌라의 3층에 살고 있었고요. 제가 살던 건물 옆으로는 가장 친했던 친구 중 한 명인 동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도 서로 걸어서 3, 4분 정도면 만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었지만 그 집으로 이사를 간 뒤로는 서로 보자고 하고 30초 정도면 바로 만날 수 있게 돼서 엄청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동우가 살던 건물은 1층에 미용실이 있었고 2층으로 올라가면 그 2층 전체가 단독으로 동우네 집이었어요. 현관문 앞에는 돌바닥으로 된 마당이 있는 주택이었는데요. 현관문도 유리문이고 마당 쪽으로 발코니처럼 양쪽으로 열리는 큰 목재로 마감된 창이 하나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제 방 창문 방향으로가 동훈의 집이라서 사생활보호창을 넘어 살짝 내려다보면 동훈의 집이 훤히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간혹 창문을 열고 서로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방학 기간이었습니다. 동우를 포함한 친구들 몇 명이랑 학교 운동장에서 신나게 축구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꽤나 늦은 시간이었는데 창밖을 보니까 그 사생활보호창 밖으로 동훈의 집에 불빛이 켜져 있는 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올려다봤습니다. 그때는 동우도 창문을 열어놓고 컴퓨터 앞에서 한창 게임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동훈의 집 거실 중간에 그 발코니 상단에 가려서 상체는 안 보이는데 사람들의 몸통과 다리가 여럿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많이 보였어요. 그리곤 막 분주하게 돌아다니더라고요. 당시 동훈의 가족이 부모님, 할머니, 동우, 그리고 누나 이렇게 5가족이었는데 제가 봤던 다리는 5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자로 야, 너네 집에 손님 왔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게임하느라 정신 팔려서 핸드폰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동우를 불러서 부르려고 다시 창문 틀에 매달리는데 그 순간 저는 진짜 믿지 못할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5, 6개의 얼굴이 동훈의 창틀에 붙어서 저를 일제히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때 너무 놀라서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동우한테 버디버디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는데 수신 거부가 되어 있어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니까 그제서야 핸드폰 전화를 받더라고요. 저는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야, 너네 집에 손님들 왔어? 하고 물어봤더니 동우가 하는 말이 아니, 오늘 부모님이랑 할머니
큰 집 간다고 했잖아. 자고 온 데서 지금 나랑 누나밖에 없는데?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 빨리 집 밖으로 잠깐 나올 수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동우가 집 밖으로 나온 뒤에 저는 진짜 장난기 없이 진지하게 제가 봤던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해 줬습니다. 하지만 동우가 게임 같은 거 노는 건 좋아했어도 나름 이과적인 면모가 있어서 그런 검증되지 않은 것들은 전혀 믿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제가 하는 말들을 전혀 믿지 않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각자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밤이 늦어서 일단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자다가 저는 깊이 잠들지 못하고 다시 깨고 말았는데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누운 채로 창밖을 봤는데 그 창밖이 어두운 것이 동훈의 집도 불이 꺼진 듯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괜히 한 번 더 그 사생활보호창 너머로 동훈의 집을 내려다보았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동훈의 누나가 그 현관앞 마당을 개처럼 네 발로 막 기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심장이 진짜 이렇게 빨리 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막 터질 듯이 두근거리는데 그 더운 여름에 한기가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곧장 잠자리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날은 아버지의 휴가날이라서 가족들 다 같이 오전 일찍이 당일치기로 백숙을 먹으러 가는 중이었는데요. 저는 제가 어젯밤 목격한 것들을 가족들에게 막 하나둘씩 이야기했는데 가족들은 제가 늦게까지 게임하느라 정신을 못 차린다며 농담 정도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하루 종일 그 생각을 곱씹으면서도 한편으론 재미있게 가족들과 물놀이도 하고 백숙도 먹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었는데요. 그때 동우한테 문자가 하나 왔어요. 야, 우리 누나 뭔가 이상해져서 집에 스님이 왔어. 요런 문자가 하나 띡 날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그게 무슨 일인지 바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백숙을 먹으러 간 바로 그날 오전부터 누나가 갑자기 이상해졌대요. 참고로 동훈의 누나는 저희와 5살 차이인 20살이었는데요. 갑자기 오전부터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막 뒤지더니 이것저것 맨손으로 막 입에 꾸역꾸역 쑤셔넣고 알 수 없는 주제의 이야기를 하며 네 발로 막 방바닥을 기어다니며 기행을 했답니다. 너무 놀란 동우는 울면서 누나를 말리는 한편 곧장 부모님을 호출했대요. 그렇게 할머니와 함께 급하게 돌아오신 부모님은 동우로부터 제가 했던 이야기를 듣는 한편 눈앞에 막 기어다니고 있는 누나의 상태를 보고 아니다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동네 불교 신자 아주머니를 통해서 한 스님을 급하게 모셔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천만다행히도 스님이 누나를 붙들고 연불도 외우고 기도도 하면서 천천히 누나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멀쩡하던 그 집에서 왜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사건의 발단은
동훈의 누나가 당시 여름이라고 흉가 카페에 가입해서 이제 종종 체험기 같은 거를 구경했던 거예요. 그러다 호기심에 그 모임에 직접 나가서 흉가 체험을 하고 온 것이 화근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동훈에서 귀신을 봤던 바로 그날, 동훈의 누나는 전날 밤 흉가에서의 모임을 마치고 오전이 되어서 집에 귀가를 했던 것이고요. 해가 지면서 누나에게 붙어온 잡귀들이 집안에서 활개를 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사건 이후 제가 동훈의 집에 놀러 갈 때면 한동안 누나가 부끄러웠던 건지 막 저를 피하기도 했고요. 집 문지방 위로 부적들이 막 붙어있던 모습들이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동우랑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인데 그날 그 사건 이후에 저랑 동우는 귀신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